자, 수능 분석 삼각함수 편을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이 교재 편성을 약간 좀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구조를 잠깐 선생님이 얘기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잘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일단 수능 분석 수업에 대한 교재는 먼저 교과 내용을 먼저 정리할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수능 문제를 접근하는 거죠. 자, 교과 내용이 이제 수능의 소재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수능 문제는 그냥 수학 문제를 잘 푸냐를 묻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 접근을 갖다가 기출 문제로 할 때 선생님이 이 네 가지 접근법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그 네 가지 접근법을 여러분들이 빨리 이제 그 연습을 해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수능 문제 출제의 어떤 원칙, 첫 번째 계산 능력, 두 번째 이해 능력, 세 번째 추론 능력, 네 번째 문제 해결 능력. 에 맞춰서 그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문제를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일단 계산 능력은 대문제 가장 기초 계산이니까 이건 다루지 않고요. 이제 수능 문제 접근하기 위해서 교과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기출 문제를 다룰 겁니다. 예전에는 기출 문제를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해 쭉 모으고 추론 쭉 모으고 문제 해결 쭉 모아서 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교재 편성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즉 기출 문제를 여러분이 이런 것들 판단하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하기 전에 선생님 먼저 기출 분석을 먼저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기출 연습을 시킬 겁니다. 지금 오늘은 일단 그 첫 수업할 때는 이제 교과 내용을 정리하고 바로 기출 분석을 통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를 세 가지로 나눠서 할 겁니다. 따라서 기출 분석은 세 가지, 즉 이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추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 다음 문제 해결을 어떻게 접근할 거고, 이 단원에서는 어떤 것들을 소재로 해서 주로 출제된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잡아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나서 그걸 바로 이쪽에 연습하러 들어가야 될 겁니다. 따라서 기출 연습에는 이제 이해, 추론, 문제를 갖다가 따로따로 분리하지 않고 막 섞어버릴 겁니다. 섞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나중에 기출 연습을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것만 잘 연습되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자신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맞춰서 좀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수능 분석 삼각함수 단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부터 볼까요? 자, 목차를 확인하고요. 먼저 크게 두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함수 정의와 그래프, 삼각함수 활용. 삼각함수 정의와 그래프의 코도폭과 일반각 정의, 삼각함수 정의, 삼각함수 그래프, 삼각함수 성질, 삼각함수 최대 최소,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 그다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삼각함수의 활용, 즉 도형에 적용하는 것을 다루는 겁니다. 보통 교과서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 세 가지가 있지만 하나 더 추가해서 직각삼각형을 이용한 삼각함수 도형의 적용, 이것도 다루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이 두 개의 단원을 다 이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삼각함수 종합 추론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할 건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자, 삼각함수는 보통의 사인 세이타, 코사인 세이타, 탄젠트 세이타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룹니다. 자,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다루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인 세이타, 코사인 세이타, 탄젠트 세이타
영어를 다루는 거는 아니고요. 무엇을 다루는 거죠? 맞습니다. 각을 다루는 겁니다. 각을 다루는 겁니다. 예. 각을 뭔가 어떤 목적에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각에 대한 표현. 예? 자, 그것을 인식하고 다음 같은 이번 시작하기 전에 따라서 각을 다루는 방법, 각의 표현법 네 가지의 흐름을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좀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최초의 각의 표현법, 60분법이죠. 자, 60분법이란 이랬습니다. 각이 두 반직선이 벌어진 정도, 벌어진 정도, 매우 막연한 겁니다. 자, 이 정도를 표현하는 거고요.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여기 시초선, 이것이 동경이죠. 자, 예를 들어서 60도, 90도, 80도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벌어진 정도를 표현한다는 건 매우 막연합니다. 예? 자, 그래서 뭔가 이 막연한 표현법을 좀 더 분명히 표현하고 측정하기 위해서 포도법이라는 것을 고안해냈습니다. 뭐냐면 뭔가 길이로서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한 게 무엇이 있을까? 길이로서 각을 측정하고 싶었던 건데요. 자, 봐서 알겠지만 각은 얘나 어떤 걸 측정해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로 통일하면은 요걸 하나로 통일해 봅시다. 요걸 하나로 통일하면 무슨 도형하고 되게 친하죠? 각은? 그렇죠. 원하고 되게 친합니다. 원. 예? 반지름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런 원이 아니라 이렇게 반지름 하나로 일정하게 유지시킨 상태에서 호의 길이, 우리가 보기에도 이것을 각으로 표현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호의 길이로서 각을 표현하고자 했던 게 포도법입니다. 즉 포도법이란 호의 길이로 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 특히나 반지름을 하나 일정하게 우리 통일시키고 나서 각을 표현하는 게 좋죠. 그래서 반지름을 1로 통일하면 굉장히 표현이 간단합니다. 이때 각을 뭘로? 호의 길이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 측정은 호의 길이로 하고 대상인 표현은 각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위에서 봤던 세 가지 각을 포도법으로 바꾸면 180도. 180도는 삼각이죠? 따라서 반지름이 1로 통일하면 호의 길이가 파이가 되니까 파이. 90도는 그것의 반. 2분의 파이. 60도는 평각의 3분의 1. 따라서 이거는 3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단위는 레디안이지만 생략이 가능한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호도법을 잠깐 봤습니다. 뭘로 각을 표시한다고요? 호의 길이로서 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각은 여기지만 측정은 호로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호도법의 단점이 있습니다. 호도법의 단점은 바로 이 곡선의 길이로서 각을 측정한다는 것. 곡선의 길이는 측정이 상당히 좀 어렵죠. 따라서 직선의 길이로서 각을 표현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바로 삼각비입니다. 삼각비. 직선의 길이로. 즉, 직선의 길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직각삼각형을 소재로 합니다.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각, 얘를 세 선분 중 두 개의 선분 B로서 나타내는 거죠. 선분 길이 B. 그 생각은 이렇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지만 이렇게 작은 삼각형이든 큰 삼각형이든 직각삼각형을 통일해 놨으면 여기 세이타로 하면 요각도 같습니다. 즉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음이 되고 닮음은 모양이 같다는 거니까 각이 같습니다. 각이 같고 그 다음에 선분 길이는 B가 같습니다. 그죠? 세 선분의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조그만 삼각형에서 빗변대 높이 이 두 개의 길이 B가 큰 삼각형의 빗변대 높이 이 길이 B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결정되니까 각이 결정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방금 한 게 뭡니까? 사인. 이것 대 이것으로 표시하는 것은 코사인. 밑변대 높이로 표시하는 것은 탄젠트이죠. 따라서 삼각비는
반드시 어디서? 직각삼각형에서 선분은 직선 길이입니다. 길이로서 각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한 삼각비를 이용해서 위에 예를 든 세 가지 각을 표현해 볼까요? 자, 이거는 사인 60도, 코사인 3분의 파이 똑같은 각이니까 탄젠트 60도. 따라서 60도에 대한 각을 표현하고자 했더니 60도에서 길이 b가 가장 작은 것부터 1대 3대 2가 되는 거니까 사인 60도 2분의 1 측정했더니 2분의 1이라는 거야. 따라서 여기는 2분의 1 아니죠. 2분의 1 3. 코사인 60도 2분의 1. 탄젠트 60도 1분의 3입니다. 즉 각은 60도이지만 측정은 직선의 길이 b로서 측정한 겁니다. 자, 이번엔 90도를 표현해 볼까요? 90도. 180도? 역시 안 되죠? 네. 각 범위가 조금 제한됩니다. 즉, 직각삼각형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세이타의 범위는 0도부터 90도 사이 범위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삼각함수 정의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삼각함수 정의는 삼각비의 개념을 우리가 어디다 적용하냐면 호도법의 장점에 적용한 겁니다. 자, 호도법은 원을 소재로 했습니다. 원. 역시 시초선을 기준해서 동경이 움직이면 우리가 원을 이용하면 각을 표현이 굉장히 좋았었죠. 모든 각에 대해서. 따라서 이 아이디어를 원에 적용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이거죠. 원을 하나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을 뭔가 원위의 점을 이용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즉, 반지름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면 각이 변하면 뭐가 바뀝니까? 좌표가 바뀝니다. 좌표. 그죠? 따라서 삼각함수는 원, 반지름을 일정하게 만들고서 원 위의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각을 표시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원 위의 점의 좌표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했을 겁니다. 반지름이 변하면 똑같은 각에 대해서 좌표가 바뀝니다. 자, 따라서 삼각함수를 표현하는 반지름이 일정해야 됩니다. 반지름이 일정해야 되는데 반지름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1이 가장 편합니다. 1. 자, 반지름 1로 만들면 이때 x, y 이 좌표로서 각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생각입니다. 반지름을 1로 만들었을 때 이 각에 대한 이 좌표 x, y가 있는데 이때 0에서 90도 사이 각은 이 원에서 일사분면각입니다. 따라서 이때 여기는 삼각비로 표현하나 이때 좌표로 표현하나 똑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반지름이 1, 그 다음에 밑변의 좌표가 x, 그 다음에 여기가 y로 표현하면 사인은 1분의 y. 아, 이게 사인 세이타. 코사인은 1분의 x. 아, 여기에 코사인 세이타. 탄젠트는 x분의 y. 아, 탄젠트는 기울기. 이렇게 정의된 겁니다. 예? 반지를 뭘로 했더니요? 1로 했더니. 그죠? 그러면 각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범위를 벗어나도 이 좌표를 이용해서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x는 뭐라고요? 코사인 세이타. y는 뭐라고요? 사인 세이타. 탄젠트는 뭐라고요?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의 개념 잘 잡기 바랍니다. 원을 하나 잡아서 반지를 뭐하게? 일정하게 잡아서 그 원의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각을 표시하는 개념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양수도 나올 수 있고 음수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정의를 했더니 이제 불가능했던 90도, 180도도 우리가 삼각함수로 표현이 가능하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즉 사인 2분의 파이 똑같은 각, 코사인 90도, 탄젠트 90도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뭘 이용해서요? 좌표를 이용해서. 반지름 뭘로 하는 게 편하다고요? 1로. 그러면 90도 요각입니다. 그때 좌표가 0,1이 되는 거니까 x좌표. 헷갈리면 이렇게 해서 x좌표. 코사인은 일사오면은 삼각기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x좌표, 사인 y좌표, 탄젠트 기울기. 자, 그럼 따라서 이때 x좌표가 뭐라고요? 코사인 90도. y좌표가 뭐라고요? 사인 90도. 따라서 사인은 1, 코사인은 0. 기울기는 뭐죠? 결정할 수 없죠? 따라서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 180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 180도, 코사인 파이, 탄젠트 파이. 자, 파이에 대한 좌표를 잡았더니 마이너스 1,0입니다. 따라서 x좌표 뭐라고요? 코사인. 따라서 얘는 코사인 파이. y좌표는 사인. 따라서 사인 파이는 0. 그 다음 탄젠트는 뭐라고요? 기울기. 기울기는 0. 이렇게 표현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이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인식해야 삼각함수 이 전체 단원이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각에 표현할 수 있는 것, 호도법, 삼각함수가 많이 기뉴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흐름을 잘 인식하고요.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정의는 무엇을 표현하는 거라고요? 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잊지 말고 우리가 계속 단원 끝까지 유지하기 바랍니다. 자, 각의 흐름을 잠깐 봤고요. 네, 첫 단원, 삼각함수 정의화 그래프의 첫 단원, 호도법과 일반각에 대한 정의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호도법의 정의입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때 그 각을 1라디안으로 정의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표현이 좀 어려워서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던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호의 길이로서 각을 표시하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반지름을 R로 놨을 때 호의 길이가 R이면 세이타는 1라디안으로 정의한 겁니다.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때 즉 R을 1로 딱 통일시켜버리면 아까 했었죠? 반지름을 일정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같은 원에서 호의 길이로서 각을 표시할 수 있었는데요.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다는 것은 반지름 1로 만들었으면 호의 길이가 얼마라는 뜻이냐면 1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호의 길이가 1이면 각을 1라디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라디안이라는 것은 각의 측정을 호의 길이로서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호의 길이가 2배가 돼서 2라면 각은 뭐라고 된다는 겁니까? 이거는 2라디안이라고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정의와 이 정의는 똑같은 건데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중학교 때 배웠어요.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일정하면 서로 비례 관계입니다. 지금 호의 길이가 R이면 각이 1, 즉 반지름 R에서 1로 정했으면은 호의 길이가 2R이 되면은, 즉 2R이 된다는 것은 호의 길이가 2배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각은 1에서 뭘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2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이렇게 교과서에 이렇게 일반적 정의로 나타내는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지름을 1로 만들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한 겁니다. 따라서 이 위에 것도 우리가 기억해도 좋지만 밑에 것을 이용해서 개념을 잡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1로 딱 고정시키면 되고요. 어차피 반지름 고정시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반지름 1로 고정시키면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각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훨씬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호도법, 호의 길이로서 각을 표시하는데요. 반지름을 얼마로 놓으면 편하다고요? 1. 1로 놓으면 편합니다. 따라서 반지름이 1일 때 호의 길이가 1이면 1라디안, 2면 2라디안입니다. 따라서 180도면은 호의 길이가 얼마 됩니까? 당연히 파이죠, 파이. 그러니까 각은 파이 라디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을 정확히 잡으면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안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1도 1 이런 거. 그 다음에 파이도 이런 거 안 헷갈릴 겁니다. 학생들 이거 헷갈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1도하고 1라디안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1라디안 쪽이 훨씬 큽니다. 단위가 없으면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까?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제일 많이 쓰는 각이니까. 1도는 말 그대로 1도, 이 정도는 1도. 전체를 360등분 했을 때 그 1도입니다. 1라디안은 반지름을 1로 고정시켰을 때 코의 길이가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길이보다 이 길이와 이 길이 똑같은 거니까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그럼 이건 몇 도 정도 될까요? 직각선, 우리가 이거 만약에 이것을 곡선이나 직선이라 간주하면 정삼각형을 간주하면 요게 1이면 이거 이보다 약간 작을 거 아니에요. 그치? 삼각형을 생각하면. 따라서 우리가 요거는 정삼각형일 때보다 정삼각형일 때는 요게 1일 테니까 좀 더 클 겁니다. 이게 정삼각형이 좀 이 정도 되겠죠? 정삼각형일 때는 60도가 되는 거니까 1라디안은 60도보다 약간 작습니다. 약 57점 얼마 이렇게 되는데 따라서 굉장히 큰 각입니다. 이것에 비교하면. 두 번째, 그래서 따라서 같은 수치면은 라디안 값, 호도법이 훨씬 더 큰 값이다. 그 다음 파이 그러면은 학생들이 무조건 라디안, 즉 호도법에서는 무조건 모든 각이 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수각을 표현하기 아주 많이 자주 사용된다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파이는 파이 라디안인 거니까 몇 도일까요? 호의 길이가 파이라는 것은 반지름이 1일 때? 반지름이 1이면 180도죠? 따라서 이건 180도인데 파이 라디안, 즉 파이는 약 얼마입니까? 3.14 얼마입니다. 즉 호의 길이가 약 3.14 얼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파이도 그러면 이거는 약 3.14 얼마 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아주 작은 겁니다. 아주 작은 거. 이 정도 되겠죠? 이거죠. 1사분면각입니다. 1사분면각. 네? 따라서 이 각이 이거는 이쪽이 훨씬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안 헷갈리기 바라고요. 그 다음 따라서 우리가 가장 편한 것, 즉 60분법과 호도법이 우리가 서로 전환된 가장 편한 것은 주로 180도니까 180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전환시키고요. 이 전환시키는 공식은 꼭 기억해야죠. 설명은 이건 기본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단 헷갈릴 때에 대비해서 라디안을 도로 고쳐라. 그러면 라디안을 도로 고치려면 라디안의 숫자보다 도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커져야 되죠. 아까 했던 것 예를 들면 따라서 파이는 3.14니까 3.14분의 180 이렇게 숫자가 커질 겁니다. 헷갈린 사람. 그 다음 1도를 라디안으로 고쳐라. 그러면 같은 각인데 라디안으로 고치면 굉장히 숫자가 적어져야죠. 그래서 3.14보다 큰 180도가 분모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덜 헷갈릴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호도법에서 얻는 또 하나의 수학물은 바로 부채꼴에서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과 그 다음 부채꼴 넓이를 구하는 공식 두 가지입니다. 유도 과정은 생략하고요. L이꼴 R 세이타. 자, 이건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거는. 만약에 반지름이 만약에 1이라면 호의 길이는 1일 겁니다. 근데 반지름이 R배 되면은 당연히 호의 길이도 몇 배가 되겠죠? 곱하기 R배 될 테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R 세이타가 되죠. 왜? 다시. 아까 수정하겠습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반지름이 1이라면 만약에 이게 R 썼던데 선생님 잠깐 헷갈리네. 반지름이 1이라면 호의 길이 얘가 얼마라는 얘기가 세이타로 표현되니까 이거 세이타입니다. 그죠? 이 길이가 세이타라는 겁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반지름이 R배 되면은 호의 길이도 몇 배 되겠습니까? 곱하기 R배 되니까 세이타에다 몇 배 하면 됩니까? R배 하면 되죠? 따라서 L 이퀄 R 세이타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 공식을 쓸 때 학생들이 가끔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긴 반드시 호도법, 즉 라디안을 사용해야 되지 도, 60분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세이타가 30도야. 그러면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 얼마죠? 그러면 30 곱하기 R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어디서만 성립하는가? 각을 뭘로 표현했을 때? 호도법으로 우리가 표현했을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 세이타 라디안, 즉 호도법을 써야지 60분법 쓰면 안 돼요. 똑같은 과정에서 유도된 거기 때문에 이때 각도도 마찬가지 60분법을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호도법을 써야 됩니다. 60분법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좀 조심하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도형이 조금 복잡해지면 좀 까다롭겠죠? 나중에 이제 복잡한 또 활용편 가면은 굉장히 많이 다루니까 꼭 잘 기억하고 바라고요. 일반각입니다. 자, 일반각에 대한 문제 직접 출제는 잘 하진 않지만 어떤 응용 문제를 풀 때 자, 꼭 헷갈리지 말아야 될 파트입니다. 따라서 일반각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겠습니다. 자, 일반각의 개념이 이거죠. 바로 일반각이란 겉보기 각하고 반드시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개념입니다. 개념을 이렇게 잡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외우지 말고요. 개념은 일반각과 겉보기 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다르죠? 예를 들어서 아까 각의 정의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경이 벌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건데 이렇게만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또는 반대로 마이너스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여있는 이 벌어진 정도 각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 각, 겉보기 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딱 요것만 겉보기 각을 얘기하는. 이게 바로 이제 겉보기 각입니다. 요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각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이 정도 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실제 각에 대한 표현은 무한대라는 겁니다. 즉, 한 바퀴 돌고서 겉보기 요만큼 각, 두 바퀴 돌고서 요만큼 각, 또는 반대로 음의 각으로 우리가 돌고서 마이너스, 플러스 다시 요각, 이렇게 등등등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60분법을 쓰면은 360도 곱하기 정수. 그럼 여러 가지 회전이 다 들어가죠? 그때 알파는 이렇게 잡습니다. 겉보기 각. 겉보기 각인 거니까 약 알파는 어디서부터 표현하면 되냐면 0에서부터 360도까지만 표현하면 될 겁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개념만 일단 이런 개념을 잡기 위해서 물론 한 개의 각을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도라고 하면 알파를 갖다가 360도 더하기 30도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내가 딱 보기에 겉으로 보이는 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놓으면 좀 편한 거기 뿐입니다. 물론 이제 호도법을 쓰면 360도 2n파이는 되죠? 이거는 역시 정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가끔 헷갈리지 마라는 게 이 각에 대한 개념의 목적인 거니까 헷갈린 두 개의 문제를 잠깐 접해볼까요? 가장 첫 번째. 세이타가 원래 2사분면 각입니다. 2분의 세이타는 몇 사분면 각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각을 표현한 겁니다. 몇 사분면 각이라고. 즉, 세이타가 이쪽 2사분면 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시초선을 기준해서 동경이 여기 위치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2분의 세이타는 몇 사분면 각이야 했더니 이거 반으로 하면 6사분면 각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은 머릿속에 일반각 개념이 없는 겁니다. 즉 머릿속에 요 정도만 겉으로 보이는 요 정도 각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반치하면 요 정도 각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일반각이 아닙니다. 즉 2사분면 각이라고 했지 90도에서 180도 사이 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분면 각이라는 표현은 몇 가지 정도의 각이 있을까?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여기도 있지만 한 바퀴 돌아서 두 바퀴 돌아서 또는 반대로 돌아서 이만큼 각. 오케이? 따라서 이것에 대한 반의 각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바퀴 돌아서 이만큼 왔다고 치면은 이것을 반으로 하면 몇 사분면 정도 될까요? 한 바퀴 돌아서 반. 한 바퀴 반은 반. 그 다음 요거 각의 반은 그래서 1사분면 각. 한 바퀴 돌면 한 바퀴의 반은 180도. 그 다음에 겉보기 요것의 반은 이만큼이니까 180 이만큼 3사분면 각.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것을 정확하게 풀려면 다음같이 이런 표현법을 이용해서 정확히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세이타를 애초에 이 사분면 각이라 했으니까 세이타를 2분의 파에서부터 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때 겉보기각 알파가 2분의 파에서부터 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이타는 2n 파이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일반각을 적용할 수 있는 거지. 요것만 우리가 겉을 보기 각만 이렇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이것을 반으로 나눴을 때, 즉 2분의 세이타를 했을 때, 즉 얘는 n 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가 되는데, 과연 이 전체의 각은 몇 사분면 각이었으니까 이때 n 뭐죠? 정수죠. 여러 개 나온다는 뜻이죠. 따라서 정수값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 봐야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각이 나오는지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정수에다 0을 대입했더니 뭡니까? 2분의 알파. 예? 따라서 2분의 알파의 범위는 요거의 반인 거니까 4분의 파이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 만약에 정수에 1 집어넣으면 따라서 이건 몇 사분 갑니까? 이거는 1사. 이쪽에 써야죠. 정수 1을 두면은 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 즉 180도에서 이만큼 각 더 가면 180도에서 이만큼 더 가는 거니까 3사각. 그 다음 정수에다가 이번엔 3을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2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 즉 2파이를 기준해서 또 이만큼 각. 이렇게 가는 거니까 1사. 자, 그 다음에 정수에서 3을 집어넣으면 3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가 되는 거니까 3파이는 파이, 2파이, 3파이. 여기서 또 알파만큼 하면 연동도 하겠죠? 3, 4. 그러면 1, 3, 1, 3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1, 4분면 각도 있고 3, 4분면 각도 있고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라는 겁니다. 교과서 필수 예제니까 잘 보고요. 가장 일반각을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자, 그 다음 교과서 필수 예제죠. 세이타의 동경과 5세이타의 동경이 일치할 때 그때 세이타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자, 동경일치. 여기서 주의할 사항. 세이타하고 5세이타하고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 각이 같다는 것입니다. 세이타 같으면 당연히 0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세이타의 범위가 우리가 0에서부터 180도가 딱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잠깐 보면 이런 얘기죠. 즉 0에서 180도 사이에 이렇게 시초선과 동경 사이 각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게 세이타라면 그때 5세이타하고 동경이 일치하다는 겁니다. 두 개 같다는 건 아니고요, 각이. 자,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 겉으로 보기에는 벌어진 도가 같아 보이지만 실제 각은 같지 않으니까 이때 해필 딱 우리가 겉보기 각이 일치될 때 그때 각은 얼마죠? 하고 물어본 겁니다. 자, 봤더니 겉보기 각을 이렇게 알파로 잡으면 세이타는 그냥 알파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이타의 범위가 0에서부터 180도 사이. 그러면 5세이타도 역시 마찬가지 일반각으로 잡으면 2n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세이타를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알파를 없애줄 생각을 할 테니까 두 각을 빼는 게 낫죠. 그래서 따라서 5세이타 빼기 세이타는 2n파이 이렇게 남는 거죠. 따라서 이게 4세이타가 되니까 넘어가면 세이타는 4분의 2, 즉 2분의 1 n파이가 될 겁니다. 이때 세이타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 정수값을 적당히 대입해서 우리가 나오는 값을 이 범위에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0 대입해 볼까요? 그럼 요거는 0. 안 되죠? 1 대입해 볼까요? 1 대입하면 2분의 파이. 요 사이 들어가죠? 됩니다. 2 대입해 볼까요? 2 대입하면 2분의 2, 그냥 파이. 안 되죠? 그래서 2분의 파이, 즉 세이타는 90도구나 하고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우리가 보통 동경이 일치한다, 동경이 x축 대칭이다, 동경이 y축 대칭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책에 암기 사항을 쭉 한번 나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암기하는 것은 내신용입니다. 수능에서는 그것보다는
일반각 개념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접근해 볼까요? 기출문제. 자, 이제 교과 개념 가지고서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해편. 당연히 호도법의 이해를 묻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이 길이가 1인 부채꼴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길이가 1인 부채꼴이 있고요. A를 지나고 선분 A의 수직인 직선이 선분 OB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이 C. 그 다음에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이 5C인 원의 반직선이 O에 만나는 점을 D라 합니다. 이때 호 AB가 세이타일 때 요 길이가 세이타일 텐데 그때 호 CD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요거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호의 길이입니다. 각이 아닙니다. 자, 호도법의 개념. 반지름 요 부채꼴에서 반지름이 1인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가 뭘 표현하는 거다? 각도 세이타를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따라서 각도가 그냥 세이타라는 겁니다. 그때 호 CD의 길이를 표현하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걸 찾으려면 반지름이 뭔가 늘어난 거죠. 지금 1에 비해서 좀 크게 늘어났을 때 이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이 호의 길이를 찾을 수 있죠. 그죠? L 이꼴 R 세이타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요 세이타입니다. 이 세이타가 아니라 요 세이타. 그때 이것을 찾으면 되죠. 자, 찾는 방법은 여기도 이제 아래에 있는 거니까 요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R을 구하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직각삼각형이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비의 정의를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R하고 E라고 무슨 관계입니까? 코사인 관계니까 코사인 관계에서 R을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따라서 R을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세이타가 R분의 1에 해당되니까 R은 코사인 세이타분의 1일 겁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코사인 세이타분의 1 이것을 찾으면 답을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호도법의 정의를 묻는 문제를 출제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해결입니다. 자, 문제 해결은 우리가 배운 호도법의 정의를 이용해서 보통 이제 넓이, 길이 이런 것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를 출제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채꼴 OAB가 있습니다. 반지름이 4고 각이 6분의 파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선생님 같았으면 이거 30도 이렇게 줄 것 같은데 30도죠 어쨌든. 자, 이때 두 가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부채꼴 OAB의 넓이를 구하고 넓이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내접해 있는 반원 C의 넓이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S는 간단하죠. 2분의 1 R제곱 세이타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때 반지름이 그냥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파이 제곱을 대입하고 여기다가 뭘 대입해야 되죠? 30도 6분의 파이. 그죠? 6분의 파이를 대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 S2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됩니까? 이 반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자, 도형의 문제입니까? 도형을 잘 정해야 돼요. 반지름은 이쪽도 반지름은 측정될 수 있지만 접했다는 것이 중요하니까 접한 점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접할 때는 항상 뭐가 발생하죠? 90도가 발생하죠? 자, 따라서 이것도 반지름이고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 즉 사인, 코사인, 탄젠트 직각삼각형에 친하니까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면 우리가 반지름을 구할 겁니다. 이 길이가 뭐니까? 4에서 R을 빼면 되니까. 특수각입니다. 30도니까 몇 배입니까 이거? 2배죠. 자, 따라서 반원의 넓이 파이 R제곱에다가 1을 나누면 될 거고요. 반지름 R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용하면 되죠. 따라서 2R은 4-R이다. 따라서 넘어가면 3R인 거니까 R은 3분의 4다.
여기다가 대입하면 S2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삼각함수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의를 두 가지로 소개할게요. 자, 먼저 정의 1, 교과서에 있는 바로 직접 표시된 정의입니다. 반지름이 R인 원에서 원의 점 X, Y 좌표를 이용해서 또 반지름을 이용해서 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반지름 R인 원을 잡고서 이때 각의 표시를 요 위점 X, Y 좌표하고 반지름 R을 이용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일사분면일 때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각비 정의를 그대로 써도 됩니다. 따라 삼각형에서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읽어도 되니까 사인 세이타는 R분의 Y 좌표, 코사인 세이타는 R분의 X 좌표, 탄젠트 세이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요 1사분면 각을 넘어서 2사분면 각을 한번 봅시다. 자, 이때도 X, Y 좌표와 반지름 R을 이용해서 똑같이 표시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떤 각에 상관없어요. 따라서 1사분면일 때는 둘 다 플러스이지만 그래서 따라서 이게 다 플러스가 되는데 기울기까지 2사분면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죠. 플러스고 따라서 사인 값은 플러스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기울기도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가끔 이제 헷갈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책들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수선을 이쪽으로 내려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R분의 요거, 코사인 R분의 요거, 탄젠트 요거분의 요거 이렇게 구한 다음에 여기는 올 플러스, 여기는 사인 플러스,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 이렇게 해서 크기를 이렇게 삼각비 정의가 직각삼각형 삼각비 정의로 읽어내고 그 다음에 부호를 따로 판단하는 방법, 즉 간편한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삼각함수의 정의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삼각함수 정의가 아니라 특수각, 그래서 30도와 관련된 각, 60도와 관련된 각 등을 삼각함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간편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20도를 잠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20도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찾을까 합니다. 자, 원래는 이것을 X, Y 좌표를 이용해서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 120도 각일 때 반지름이 R을 잡았을 때 반지름을 뭐 여러 가지로 뭐 잡을 수 있겠죠? 그때 요 점의 좌표를 읽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반지름에 따라서 막 달라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반지름 2라고 할까요? 반지름 2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찾는 사람은 이거는 마이너스 1, 이거는 루트 3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 값은 R분의 Y 좌표 2분의 루트 3, 그 다음 코사인은 R분의 X 좌표 2분의 마이너스 1,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이쪽 기울기,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취할 거고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생각처럼. 그래서 수선을 이렇게 내려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를 조사합니다. 이건 뭐냐면 좌표의 크기를 조사하는 겁니다. 좌표의 크기하고 부호를 따로 판단하는 겁니다. 즉 각이 이렇게 될 때 수선을 이렇게 내려서 세 길이를 조사한다는 것은 이건 반지름인 거고 이거는 Y좌표의 크기, 이건 X좌표의 크기를 조사한 다음에 부호 판단, 올 플러스, 사인 플러스, 탄젠트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 한다는 것은 약간 좀 삼각함수 정의는 아니고요. 그냥 간편한 방법입니다. 간편한 방법. 실제 각은 여기고 삼각형은 여기서 인다는 것은 우리 직각삼각형에 막 익숙해 있으니까 특수각 같은 경우는 이때 이 길이를 조사한다는 것은 좌표의 크기를 조사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좌표의 크기를 조사한 다음에
우리 삼각함수 값을 많이 있죠? 따라서 여기가 1대, 3대 2가 되는 거니까 사인 120도. 그러면 크기는 2분의 루트 3하고 2, 3이니까 플러스 코사인 120도. 그러면 크기는 2분의 1하고 부호는 마이너스 탄젠트 120도. 그러면 1분의 루트 3하고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간편한 방법입니다. 간편한 방법. 예? 삼각함수 정의는 아니다. 원래는 좌표를 읽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항상 반지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반지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반지름은 뭘로 만들면 편하겠습니까? 분수꼴로 되어 있는 것을 1로 만들어버리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 y좌표가 사인, x좌표가 코사인 되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정의. 반지름이 1인 원에서는 그냥 x, y 좌표를 이용해서 각을 표시합니다. x는 그냥 x. 이 좌표가 뭐라고? 가로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니까 코사인 세이타. y 좌표가 그냥 다이렉트로 사인 세이타가 되는 겁니다. 즉, 사인 세이타는 그냥 다이렉트로 y 좌표, 코사인 세이타는 다이렉트로 x 좌표. 탄젠트는 바로 기울기. 이렇게 개념을 잡는 게 원래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90도 같은 경우 9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그다음 탄젠트 이런 거 이럴 때는 이제 간편 방법을 쓸 수가 없죠. 삼각형을 만들 수 없으니까. 따라서 이 점의 좌표를 반지름 1로 놓고서 바로 읽어내면 간편하죠. 따라서 0,1이 되는 거니까 x좌표는 코사인, 그 다음 y좌표는 사인,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이거는 정의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애초에 정의를 정확하게 숙지하기 바랍니다. 이해 문제라든가 추론 문제에서는 이렇게 삼각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잘 출제하니까 이 간편한 방법과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새 이제 삼각함수 정의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과정에 두 가지 공식을 배우죠. 먼저 세 삼각함수 관계, 그 다음에 두 삼각함수, 즉 제곱 관계를 배우는데요. 이것은 증명한다기보다 우리가 삼각함수 정의를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관계를 우리가 이용해서 관계를 찾아본 겁니다. 자, 이건 뭔가요? 탄젠트는 기울기. 그럼 기울기는 당연히 반지름 1인 원에서는 x좌표. 이건 y좌표니까 당연한 거죠? 두 번째, 제곱관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인 건데 이것도 바로 해석하기 바랍니다. 반지름 1인 원에서 원위의 점, 좌표가 결국 각도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원위 점을 움직일 때 이 점에 있으면 각을 이렇게 표시하고 이 점에 있으면 각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니까 이때 이 두 x, y 좌표의 관계는 원의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1을 만족하죠? 그랬더니 이것을 좌표로 세이타로 표시하면 x좌표는 뭡니까? 코사인 세이타, 이것의 제곱, 얘는 사인 세이타의 제곱 두 개 더하면 당연히 뭐가 나온답니까? 1이 당연히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공식은 의미는 반지름이 1인 원에서 x좌표의 제곱, y좌표의 제곱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아주 당연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좌표로 표현되지만 이건 뭘로 표현되어 있죠? 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교과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제 이 두 가지 공식과 동급인 상식을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한 개를 알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은 삼각함수에서는 아주 중요한 상식입니다. 필수 과정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사인 세이타든 코사인 세이타든 탄젠트 세이타든 다 뭘로 표현하는 겁니까? 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인 세이타로 표현하면 각을 표현한 거니까 또 다른 각의 표현, 코사인과 탄젠트 구할 수 있는 거죠. 코사인이 주어져도 각을 표현하는 거니까 당연히 사인, 코사인을 당연히 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중요한 상식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사인 세이타가 5분의 3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사분면각이라고 할게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뭔가 각을 결정했으니까 코사인 세이타, 탄젠트 세이타는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식입니다. 자, 따라서 반지름이 이걸 O라고 판단하는 게 좋겠죠? 반지름 O. 이거는 무슨 좌표? Y 좌표. 이렇게 판단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반지름이 5인 원에서 Y 좌표가 3인 걸 찾으면 됩니다. 여기 5가 되는 거니까 Y 좌표가 딱 3이쯤 될 겁니다. 그때 이 두 점이 나타내는 각을 표시할 수 있을 텐데요. 이사각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이라고 준 겁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럼 따라서 이 점에서 우리가 X 좌표가 반지름이 5있는 점에서 Y 좌표 줬으니까 X 좌표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만 구하면 되죠. 따라서 요 길이가 Y 좌표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 3. 간편 방법 쓸 때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요 길이는 X 좌표의 크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5가 되니까 여기가 4가 돼서 따라서 코사인 세이타는 요 좌표가 3, 마이너스 4,3이 될 거고요. 따라서 코사인 세이타는 5분의 마이너스 4. 탄젠 세이타는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삼각함수와 곱셈 공식인데요. 자, 이것은 뭘 표현하는 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곱셈 공식 중에 유명한 공식 여기 있죠? 두수 제곱의 합은 두수 합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두수의 끝과 같습니다. 자, 근데 사인과 코사인 관계에서 S를 사인, C를 코사인 하면 얘가 반드시 1이라는 겁니다. 자, 반드시 1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사인과 코사인의 합,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의 곱의 관계에서 합을 알면 곱을 알 수 있다. 곱을 알면 합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사인과 코사인 관계에서는 사인과 코사인 합을 알면 곱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곱을 알면 합은 당연히 나온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은 역시 마찬가지. 곱셈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상식은 사인 플러스 코사인을 알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알 수 있고,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알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알 수 있는 거고, 곱셈 공식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만약에 뭐 2분의 3이야. 그러면 뭐 사인 세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을 구하라. 그래도 역시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합. 그 다음에 곱과 합의 관계니까 얘네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합을 알면 뭘 할 수 있다? 곱을 할 수 있고, 곱을 알면 당연히 얘네들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관계들은 우리 삼각함수에서는 상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과 과정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과연 수능이 어떻게 문제를 물어보는지 이해, 추론,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을 가지고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먼저 도전해 보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자, 역시 이해, 추론, 문제 해결 방식, 접근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해입니다. 이해는 당연히 삼각함수의 정의 이해를 물어볼 겁니다. 즉, 반지름이 1인 원에서 x좌표가 뭐라고요? 반지름이 1인 원에서 x좌표가 코사인 세이타, y좌표가 사인 세이타. 탄젠 세이타는 뭐라고? 기울기입니다. 자, 문제 접근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1. 자, 반지름이 1. 인 원 O에서 두 점 A, B가 있습니다. 그때 접선이, A에서 접선이 OB 연장선과 만나는 P점을 잡고 O에 내는 수선을 Q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Q를 잡았어요. 자, 이럴 때 이 길이 관계가 성립한답니다. 그럴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이타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삼각함수 정의는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이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첫 번째 바로 봅시다. 이 길이가 뭐에 해당되죠?
x좌표의 크기에 해당되죠. 게다가 플러스인 거니까 요게 바로 코사인 세이타입니다. x좌표니까. 그 다음 BQ의 길이. BQ의 길이는 뭐가 되죠? y좌표의 크기에 해당되고 일사분면 각이니까 뭐가 될까? 이거는 사인 세타가 되죠. 그 다음 탄젠트는 뭐라 하겠습니까? 기울기입니다. 즉 x좌표분의 y좌표입니다. 자, 그런데 x좌표를 1로 만들어 버리면 바로 요게 우리가 기울기를 판단할 수 있죠. 즉 x좌표를 원래는 x좌표는 y좌표인데 반지름이 1이라겠으니까 요 길이 1을 잡으면 요 길이 자체가 뭐가 되죠? 이게 바로 탄젠트가 되죠. 성분 AP 길이 자체가 탄젠트 세이타가 됩니다. 아이디어 분모를 1로 만들면 분자값이 그대로 탄젠트다. 1분의 여기. 자, 그때 이걸 구하겠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해 묻는 문제지 무슨 도형의 문제라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럼 따라서 우리가 이 관계에서 이 셋 중에 하나 정도를 구하면 될 겁니다. 자, 해볼게요. OQ가 뭐라고요 아까? OQ 코사인 세이타. 이걸 2 곱하기 AP 탄젠트 세이타. BQ 사인 세이타. 자, 이것을 정리하면 셋 중에 하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는 거니까 이걸 넘기면 따라서 이게 뭐가 되니까 탄젠트가 되는 거고 넘어가면 2분의 1 되는 거니까 2분의 1은 탄젠트 제곱 세이타. 즉 탄젠트 세이타가 루트 2분의 1. 자,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탄젠트를 알면 뭘 할 수 있죠? 당연히 사인 세이타, 코사인 세이타를 알 수 있다. 이거는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울기가 루트 2분의 1이랍니다. 따라서 그림을 갖다가 좀 다시 잡으면 반지름이 루트인 원에서 이거는 반지름이 아니라 x좌표가 루트 2, y좌표가 1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루트 2, 여기가 1. 그럼 여기가 루트 3이 되겠네요. 따라 사인 세이타는 루트 3분의 1이고 코사인 세이타는 루트 3분의 2가 되니까 이것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 값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이해 문제는 역시 삼각함수 정의의 이해를 묻는 겁니다. 7번 도전해 보세요. 자, 풀어봤나요? 자, 이해 문제 또 하나. 삼각함수 정의뿐만 아니라 합과 곱의 관계도 역시 이해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인과 코사인의 합과 곱의 관계를 줬습니다. 그럴 때 곱을 구하라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 빼기 이 사인 코사인 관계에서 얘가 1인 거니까 합을 알면 곱을 할 수 있고 곱을 하면 합을 할 수 있다. 즉 합과의 곱의 관계가 똑같다고 주는 거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충분히 구할 수 있죠. 자, 여기 요 값인 거니까 요거는 바로 저기 조건을 이용하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 전체 제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2차 방정이 되죠? 따라서 얘를 t로 치환하면 t제곱 빼기 2t 넘어가면 마이너스 1. 그때 사인 코사인 관계를 이렇게 구하랬으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 당연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t 즉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분해 공식 이용하면 1분의 2 뿔마 루트 t 제곱 빼기 ac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따라서 사인 코사인은 2 뿔마 루트 2가 되는 건데 플러스 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추론 문제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8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자, 추론입니다. 추론 문제의 접근 방법은 뭐죠? 어떤 계산보다는 나열해보기, 관찰해보기 등등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잠깐만 이거 추론이 아니라
저 뒤에 있었네요. 이거 이해 문제네요. 자, 이해 문제였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세이타를 나타낸 동경이 원 요거와 만나는 점을 P라고 합니다. 하겠어요. 즉,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어떤 동경이 만나는 점, 이거는 P라고 했습니다. 그때 P점의 X좌표가 코사인 3분의 2파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먼저 잘 해석해야 돼요. P점의 X좌표입니다. X좌표가 뭐죠? 이게 그냥 코사인 세이타입니다. 이렇게? 코사인 세이타가 얘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세이타가 그냥 3분의 2 파이네?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자, 이건 어차피 상수입니다. 얼마죠? 3분의 2 파이니까 코사인 3분의 2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니까 2분의 1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자, 그러면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됐으니까 이 점이 이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즉, 반지름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될 거고, 이쯤 될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때 나타낼 수 있는 동경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나분 지문.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는 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하고. 두 개의 부호가 같다는 뜻입니다. 두 개의 부호가 같다는 뜻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몇 사분면입니까? 1사분면 하면 3사분면이죠? 따라서 이때 이 동경은 아니고 이 동경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세이타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사인과 탄젠트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즉, X좌표 코사인 세이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때 사인 코스 탄젠트 구하라 했으니까 코사인을 알면 당연히 사인 탄젠트는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게 간편 방법을 이용하면 가만히 보니까 2분의 1 특수각이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여기 2분의 1이면 이게 1대, 루트 3대 2인 60도 각을 나타낼 겁니다. 따라서 간편 방법을 이용하거나 좌표를 이용하면 상관없는데 선생님 이제 간편 방법 쓸게요. 여러분들이 그게 편하니까. 요게 길이가 루트 3, 요 길이가 2, 요게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사인 값 구할 수 있죠? 사인은 뭐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그다음 탄젠트 는 기울기니까 플러스 1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해 문제. 삼각함수 정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헷갈리지 마세요. 세이타가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해결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자, 도전했나요? 자, 문제 해결입니다. 자, 문제 해결은 보통 도형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도형에서 지금 이 문제는 무게중심의 좌표로 언급해놨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에 세 점 A, B, C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으세요. 이런 문제예요. 자, 방법은 첫 번째 방법 1. 무게중심에 대한 좌표 공식 있죠? 3분의 세 점의 각각의 X좌표의 합, 3분의 각각의 Y좌표의 합, 이렇게 구해도 될 겁니다. 이거는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계산이죠, 계산. 뒤에 해설지가 이렇게 필요한데요. 실제 수능 문제가 이렇게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틀린 건 아니지만 비추합니다, 비추. 방법이. 자, 삼각함수 정의를 도형에 적용하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이거는 뭐 삼각함수 정의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계산인 거니까. 삼각함수 정의를 이용하려면 먼저 세 개 좌표를 그냥 딱 보고 바로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자, 코사인, 사인, 각이 같습니다. 코사인, 사인, 각이 같고요. 각이 같아요. 즉, 해석하면 각도가 6분의 5파이고 앞에 반지름이 여기 1이 돼 있으니까 이 자체가 X좌표에 해당됩니다. 즉, 반지름이 1인 원에서 각도가 6분의 5파이.
1대 x좌표, y좌표. 역시 반지름 1인 원에서 x좌표가 코사인 6분의 7파이, 사인 6분의 7파이라는 것은 코사인인 거니까 이거는 x좌표, y좌표. 각도는 6분의 7파이. 역시 마찬가지로 각도가 6분의 11파이인 거니까 자, 반지름이 1인 원에서 해석하면 돼요. 자,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 A점의 좌표 6분의 5파이. 파이에서 3분의 파이가 쓸 겁니다. 이렇게 6분의 5파이. 요즘 A좌표. 각도는 6분의 5파이. B점은 6분의 7파이입니다. 요점이 B점의 좌표. C점은 6분의 11파이입니다. 즉 2파에서 3분의 파이만큼 진행하겠죠. 세이타가 6분의 11파이.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눈치챘을까요? 똑같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여기서 6분의 파이 이렇게 갔으니까 이거는 대칭인 점이 될 거고, 원점 대칭. 이거는 X축 대칭이 될 겁니다. 따라서 삼각형을 만들면 이건 삼각형이 될 거예요. 여기 지름이, 그러니까 이거 몇 도죠? 90도죠? 따라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보면 요 O, B를 이었을 때 이 두 길이 같은 거니까 이게 중선이 될 거고, 이걸 3등분 했을 때 요 점이 무게중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석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죠. 즉 얘는 반지름이 1이었었는데 얘는 반지름이 3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G점의 좌표는 B점의 좌표하고 각도가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A, B라고 했는데요. 이 점의 좌표는 어디의 점이냐면 반지름이 3분의 1이고 각도가 6분의 7파인 그런 원에서 X, Y 좌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때 이 값을 보니까 B분의 A 값을 구했어요.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이 값을 잘 파악해 봅시다. 즉 B분의 A 좌표를 구하라는 것은 기울기 역수죠. 기울기는 A분의 B인데 B분의 A라니까 이거는 기울기 역수입니다. 즉 탄젠트의 1이 되는 거고요. 각도가 6분의 7파인 거니까 6분의 7파이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A, B를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이 B점에서의 탄젠트 값하고 G점에서 탄젠트 값은 같은 거죠. 그냥 바로. 따라서 이거는 B점에서의 탄젠트 값을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바로 체크하면 돼요. 따라서 이 기울기 뭐죠?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 되죠? 따라서 루트 3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이게 적절하게 좀 문제 해결답게 푸는 거고요. 삼각함수 정의를 도형에 적용하는 이런 연습, 이런 게 상당히 순문제 접근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추론 문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세요. 자, 풀어봤나요? 자, 추론 문제입니다. 자, 추론 문제는 어떤 수학적 계산보다는 나열해보기, 관찰하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역시 나열하기, 관찰하기 이런 것들을 써서 문제를 접근하면 쉬운 것들이고 계산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PN이라는 점이 원 반지름이 1인 원 위의 점입니다. 그때 PN 플러스 1이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럴 때 P1의 좌표를 줄게. P2007의 좌표는 뭐죠? 하고 물어봤어요. 봤더니 이런 겁니다. 1사분면의 점일 때는 식의 반대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 그 다음 2사분면 또는 4사분면 때는 X축의 대칭 이동. 3사분면 강일 때는 Y축의 대칭 이동. 시킨 점을 찾으랍니다. 이런 규칙에서 움직이랍니다. 이것을 2007번 할 수 있겠나요? 바보 같은 짓이죠. 따라서 뭔가 여기서 규칙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갖다 나열을 해서 우리가 규칙을 찾을 때 어떻게 나열할 거냐 그겁니다. 그때 삼각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열하면 굉장히 편하다는 겁니다. 즉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첫 번째 P1의 좌표가 2분의 1, 2분의 1, 3을 줬어요.
2분의 1 반쯤 될 거고요. 1이니까. 그러니까 이때 요점의 좌표, 즉 요점의 좌표가 P1이 될 겁니다. 2분의 1 곱마 2분의 1 3, 1대 루트 3. 아, 요 각이 몇 도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60도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럴 때 60도입니다. 자, 일사분면의 각일 때 뭐라 했어요? 시계 반대 방향 90도만큼 이동하겠으니까 90도만큼 이동하면 이쯤 될 겁니다. 그래서 90도만큼 이동했으니까 이쪽 각이 몇 도가 될까요? 60도니까 여기는 30도가 될 겁니다. 60도고요. 자, 그 다음 이사분면이니까 X축 대칭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X축 대칭하면 P3가 될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 각이 30도만큼 이동할 겁니다. 그 다음 3, 4분면 각이니까 요 규칙을 따라야겠네요. Y축 대칭 이동하라고 했어요. Y축 대칭. 그리고 P4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쪽이 또 마찬가지 30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 4, 4분면 각이니까 다시 X축 대칭 해야죠. X축 대칭하면 이쯤 될 텐데 P5가 여기가 이제 30도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 1, 4분면 각이 됐으니까 다시 또 90도만큼 이동해야 됩니다. 90도만큼 이동하면 여기가 수직이 돼야 될 거니까 여기가 30도면 여기는 60도가 될 겁니다. 여기가 P6. 그 다음 또 다시 이 사분면 각은 또 다시 X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쯤 갈 거예요. P7. 그 다음에 여기는 또 Y축 대칭하라고 했으니까 이쯤 갈 겁니다. P8. 자, 그 다음 마지막에 P8을 갖다가 그 다음 4, 4분면 각이 있는 거니까 X축 대칭하라고 했죠. 봐서 알겠지만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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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것도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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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도 이렇게 원을 갖다가 우리가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럼 요즘에서 X축 대칭은 어디 갈까요? P1으로 가겠죠? 따라서 이게 P9와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삼각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나열해 보는 게 이 문제에서 추론적인 접근 방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있나요?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몇 개마다 1에서 9 갔으니까 9에서 1 빼면 8개마다 반복이 된다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금방 해결되죠. 따라서 P 2007인데 2007을 갖다가 이제 뭘로 나누면 됩니까? 8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8로 나눴더니 8이 16, 40, 8호 40 했으니까 뭐가 남습니까? 7 남죠? 따라서 P 2007은 2007 자체가 8 곱하기 25 플러스 7이 되니까 계속 반복하면은 요점이 올 거고 그 다음 7번째 가는 거니까 요점에 해당될 겁니다. 따라서 얘는 P7의 좌표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어떤 접근 방법을 썼습니까? 추론입니다. 추론. 즉 나열해보기, 세보기, 관찰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자, 어시 그래도 삼각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 접근을 정확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기출연습을 지금 했던 방식과 그대로 삼각함수 정의를 연결시켜서 문제를 접근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삼각함수 그래프 단원입니다. 자, 먼저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한 교과 내용, 먼저 기본 그래프를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기본 그래프에서 변화된 삼각함수 그래프를 정리하는 게 이제 교과 내용입니다. 자, 볼까요? 자, 삼각함수 기본 그래프, 먼저 사인함수 그래프입니다. 사인함수 그래프 다 알고 있겠지만 이 그래프가 어떤 과정에서 나오는지 그 연관관계가 이해 문제에서 또 많이 언급될 수 있는 거니까 잘 봅시다. 자, 먼저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이 P점, 원위의 점에 무슨 좌표가 사인이죠? 여기서 원에서 Y좌표입니다. Y좌표가 사인 세이타에 해당되죠? 자, 여기는 세이타를 이제 X로 표시했는데요. 기호가 X가 하고 좌표하고 헷갈리니까 여기 X를 세이타로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이타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변하면은 세이타가 변했을 때 뭘 관찰해서 이 그래프가 나온 거죠? 바로 Y좌표입니다. 이런 Y좌표들. Y좌표들. 따라서 Y좌표가 여기서 보니까 점점 증가하다. 90도까지.
일단 90도가 넘어가면 점점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180도에 내려가면은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점점 변하다가 270도에서는 또 마이너스 값이 점점 크게 또 감소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계속 뭐가 됐어요. 계속 반복되겠죠? 따라서 반지 이름이 1인 원에서 Y좌표, 요 크기를 갖다가 Y좌표 자체를 우리가 점을 다 찍어보면 이런 물결 모양의 이제 그래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코사인 그래프. 자, 코사인 함수 그래프에서는 역시 마찬가지. 코사인 함수 그래프. 반지 이름이 1인 원에서 무슨 좌표죠? 이게 X 좌표죠? X 좌표가 코사인 세이타입니다. 여기는 대응 관계를 나타나 보니까 세이타는 X, Y 대응 관계라서 X, Y 썼지만 그 값이 이제 세이타라고 보면 각도가 증가할 때마다 우리가 X 좌표를 관찰하는 건데 그때 시초선이 되는 0도 값이 이 그래프에서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 0도입니다.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 그 다음에 여기가 270도입니다. 그거 따라서 여기 360도. 왜냐면 각을 이렇게 증가시킬 때 예전에 P가 있다면 X좌표니까 요걸 이제 관찰하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해서 요 길이를 관찰하는 거야. 그랬더니 각도가 점점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X좌표가 점점 오히려 감소하죠. 가장 클 때가 오히려 0도였다가 X좌표가 점점 감소합니다. 언제? 90도가 되면 빵이 되겠죠? X좌표가. 따라서 이 축이 X축, 이 축이 Y축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커지다가 점점 감소 0이 됐다가 또 그 다음에 지나면은 음수값이 되죠. X축이 여기서 양수 음수니까 음수값으로 점점 크게 커지다가 180도를 기준해서 다시 또 점점 작아지겠죠. 크기가. 그러다가 270도를 기준해서 또 다시 또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물결 모양의 그래프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원리를 즉 삼각함수 정의하고 연관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방법 정도는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탄젠트 함수 그래프. 자, 탄젠트 함수 그래프는 뭡니까? 반지름이 1인 원에서 기울기가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우리가 근데 기울기를 측정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측정하는지 선생님 아까 우리 잠깐 문제에서 언급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P점이 여기라고 봅시다. 그럼 각도가 이만큼일 텐데 그러면 X좌표분의 Y좌표를 갖다가 관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P점이 바뀔 때마다 X좌표, Y좌표 계산이 상당히 어려워요. 따라서 이 분수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 즉 X좌표분의 Y좌표인데 얘를 뭐라고 한다 했죠? 이거를 1로 만들어버렸을 때 요거 분자값만 측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원리도 굉장히 중요한 교과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P점이 여기 있다면 실제 X좌표분의 Y좌표를 하지 않고 분모 X를 1로 만들어버리면 반지름 1이면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때 요 길이 자체가 뭐가 됩니까? 기울기죠, 기울기. 따라서 기울기를 이렇게 길이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분모를 1로 만들면 따라서 우리가 각도를 점점 증가시키면 어때요? 이 길이가 점점 증가하는데 90도로 접근하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커지죠? 따라서 0에서 그 기울기가 요 길이, AT 길이로 측정하면 점점 커지다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해서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서 이제 이쪽은 이제 감소시키는 쪽으로 한번 볼게요. 감소시키면 어때요? 기울기 값이 음수가 되죠? 이렇게 기울기 값이. 음수 값이 돼서 점점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때의 기울기는 3, 4분면하고 똑같죠? 3, 4분면하고. 따라서 요 그래프가 3, 4분면 요쪽하고 똑같이 나타나고 그 다음 요쪽 4, 4분면에 대한 기울기는 2, 4분면하고 똑같죠? 따라서 4, 4분면에 대한 그래프는 2, 4분면 90도하고 180도 사이 요거하고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이때 어떤 생각에 의해서 즉 삼각함수 정의, 탄젠트 정의, 기울기가 어떤 아이디어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지 숙지하는 것도 이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그 다음 수능이 원하는 포인트는 다음 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다시 앞으로 와서 이 기본 그래프를 우리가 교과 내용 정리할 때 방금은 지금 뭘 배웠죠? 그래프가 나온 원리, 즉 정의로부터 그래프가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그 원리도 살펴봐야 되고요. 방금은 그걸 설명했고, 두 번째 뭐냐면 이 그래프 특징입니다.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길 원합니다. 즉, 이 그래프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 뒤에 삼각 방정식도 풀고 삼각 부등식도 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기타 응용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특징을 봅니다. 무슨 특징이 있죠? 일단 첫 번째, 반복되는 주기성이 있죠. 주기 특징. 두 번째는 대칭성이 있습니다. 대칭성. 이 두 가지를 유심히 보는 게 일단 이 그래프 내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인 함수 그래프를 잠깐 예를 들면 사인 함수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주기가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반드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질 필요는 없습니다. 요 점을 기준하면은 요 점. 그죠? 만약에 요 점을 기준하면 요 점. 여기까지가 이제 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는 거. 그 다음, 대칭성인데요. 대칭성은 알다시피 이 원점을 기준해서 요 점과 요 점은 어떻게 돼요? 원점 대칭이죠? 그 다음에 요 점을 기준해서 어때요? 서로 두 개가 선대칭꼴이죠? 선대칭꼴. 따라서 길이가 이게 똑같다면은 이때 y 값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x의 요 길이도 서로 어떻게 돼요?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점이 우리가 알파라고 이 점을 베타라면 두 개의 중점은 뭐가 됩니까? 반드시 이게 대칭되다 보니까 90도가 되죠? 그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가지 방법, 즉 우리가 대칭성을 잠깐 이용하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으니까 이만큼의 알파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냥 180도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알파 베타의 중점이 90도가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나누기 2 하면 90도 해서 얘를 이항시키면 180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대칭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점대칭, 그다음 선대칭 이런 관계도 잘 관찰하고요.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도 아까 사인과 마찬가지로 어떤 주기를 관찰할 수 있고요. 주기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대칭성도 똑같습니다. 먼저 이거 Y축을 기준해서 또 선대칭, 그 다음에 180도를 기준해서 또 선대칭, 그 다음에 90도를 기준해서는 또 점대칭, 이런 것들도 이제 매우 중요한 그래프 관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 관계는 또 매우 중요한 관계죠. 사인 함수 그래프는 알다시피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따라서 사인하고 코사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코사인 그래프를 x축으로 플러스 90도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제 사인이 되는 거고, 거꾸로 사인 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90도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제 코사인 함수 그래프 되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평행 이동도 이제 관찰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프 모양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에서 요 그래프 모양은 사인 함수에서 요 그래프 모양과 똑같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 어차피 평행 이동하면 그래프가 포개져 버리니까 어떤 그래프 모양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요 점에 대한 사인 값이 그다음에 똑같은 길이, 요 길이하고 똑같이 잡았을 때 똑같다면은 요 점에 대한 사인과 그래프 같으니까 그래프를 잘 관찰해서 우리가 90도만큼 차이 났을 때 요 값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것 등등등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관찰하기 역시 추론 문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관찰한다든가 할 때 이런 방법들이 많이 사용될 겁니다. 그다음 탄젠트도 마찬가지. 탄젠트는 이제 사인 코사인 나온 건 전혀 무관한 그래프고, 여기서 마찬가지. 일단 주기성. 주기성. 이 점을 하든 이 점을 하든 어떤 점을 하든 똑같죠? 파이만큼, 즉 180도만큼 차이 나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는 점대칭 관계가 있죠. 점대칭. 여기하고 여기하고 원점 대칭. 마찬가지. 요 점을 기준해서 또 점대칭. 요 점을 기준해서 점대칭. 그죠? 그래서 이런 점대칭, 여기는 선대칭은 없고요. 점대칭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점을 기준해서 이쪽도
점대칭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대칭적인 관계 이런 것들도 우리 수능 문제 소재로 많이 사용되니까 잘 관찰하기 바라고요. 그다음 기본 그래프를 봤으니까 자, 기본 그래프, 이 그래프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좀 기본 소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문제. 알파가 코사인 100, 그 다음에 100도, B가 알파가 아니라 A네요. A. 그다음 B가 사인 150도, 그 다음 C가 사인 200도인데 대소관계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런 겁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프를 관찰하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것을 계산해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특수각이 아니니까 숫자 값을 알기도 매우 어렵죠. 요건 알겠지만 이런 두 개는 모르잖아요. 이 문제는 빨리 판단해야 돼. 이거는 그래프를 이용하라는 거구나. 자, 따라서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서 y 값의 대소 관계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대칭성, 이런 주기성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자, 알다시피 사인 함수 먼저 그래프를 그리면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를 90도, 180도, 270도, 360도, 2파이, 파이. 자, 이게 사인 함수 그래프고요. 그다음 코사인 함수 그래프. 코사인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정확히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좀 잘 해줘야 될 겁니다. 자, 이때 먼저 첫 번째 코사인 100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90도 포도 뽑으시면 안 되겠네. 60분 나왔으니까. 여기가 이제 180도, 여기가 270도, 여기가 이제 360도죠. 그럼 100도는 90도보다 약 10도 정도, 10도 정도, 10도 정도 오른쪽 한 여기가 이제 100도가 될 겁니다. 100도. 거기다 이제 코사인 값을 찾았는데 어쨌든 여기가 100도입니다. 그러면 요점이 되겠죠, 요점. 요점의 y 값이 이제 100도입니다. A입니다. 그 다음, 사인 150도입니다. 사인 150도는 180도보다 한 30도만큼 좀 적을 겁니다. 이쯤에 한 150도로 할게요. 그때 사인 값을 말해요. 요게 D 값입니다. 그 다음, 사인 200도. 사인 200도는 180도를 기준해서 오른쪽으로 200도만큼 가는 겁니다. 20도만큼 움직인 값입니다. 20도. 여기 200도. 그때 y 값입니다. 자, 일단 가장 큰 거는 보이죠? 누가 가장 큽니까? B가 이제 가장 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A하고 이제 C를 비교하는 건데, 요점의 y 값하고 요점의 y 값.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정확히 그래프를 그리려고 애썼지만, 그렇다고 그래프를 완벽하게 정확히 그릴 수는 없잖아요. 자, 이때 그래프 특징을 이용한 논리적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두 개의 y 값을 비교할 때 사인 함수의 여기 그래프 모양하고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이쪽 모양은 같다는 겁니다. 왜죠? 90도만큼 평행이동된 거니까. 자, 따라서 100도는 90도로부터 10도만큼 오른쪽 온 거고 200도는 180도로만큼 20도만큼이 오른쪽으로 온 거니까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어떻게 되냐. 여기서 2배 되는 지점에, 이 길이가 2배 되는 지점에 찍히는 이 점이나 여기 찍히는 점이나 어떻게 같다는 얘기죠? 같다. 그래서 이 점이 C가 되는 거니까 A가 C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래프 특징을 했더니 C가 가장 적고 그 다음 A, 그 다음 B 이렇게 대소 관계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C, 이게 되겠나요? C, 이게 되겠다. 자, 그래서 방금 기본 문제를 풀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 같은 계산보다도 그래프 특징을 잘 이용해서, 즉 그래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에 해당되는 거고, 앞으로 수능 문제도 이런 문제를 좋아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기본 그래프를 봤고요. 주기함수 좀 봐야겠네. 밑에 이제 교재 밑에 보면 이제 주기함수를 잠깐 봅시다. 삼각함수에서 이제 본격적인 주기함수를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자, 주기함수의 개념은 이런 거죠. 일단 그래프를 잠깐 얘기하면 꼭 삼각함수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도 이제
주기함수입니다. 이때 개념은 y 값이 반복되는 거고요. 주기는 반복되는 x 값을 주기라는 겁니다. 반복은 y 값이 반복될 때, 즉 y 값이 반복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요 점, 요 점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증가하는 상태고 여기는 감소하는 상태인 거니까 같은 값을 가져도 반복되는 상태 같아야 됩니다. y값의 정확히 y값의 상태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때 주기는 x값인 거니까 요만큼이 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때를 x를 하면 여기는 주기를 t라고 표시하면 x 플러스 t가 될 거고 요때 y값은 fx고 요때 y값은 f x 플러스 t가 되겠죠. 따라서 주기함수의 일반적 표현은 이렇게 되죠. 자, 입력값 x값을 넣었을 때 x값보다 t값이 더 커도 y값은 같다 이런 거예요. y값은 같고 주기는 x값으로 판단하고. 자, 그런데 좀 우리 하나 더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요점입니다. 요점은 어떻게 되죠? 또 한 번 t만큼 가니까 x 플러스 2t입니다. 따라서 f x 플러스 2t의 y값도 같은 겁니다. 즉 fx가 fx 플러스 t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fx가 fx 플러스 2t하고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얘하고 얘도 같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도 잘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어떤 표현들, 수식으로 줬을 때 표현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 이런 내용들도 많이 필요한 거니까 기호의 이해, 주기함수 일반적 표현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듣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함수 그래프를 봤고요. 이번에는 좀 더 이제 복잡해지는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그래프와 어떤 관계식과의 관계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삼각함수 이제 기본형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사인 함수를 예를 들면 y 이퀄 사인 x에서 x 앞에 개수가 있을 수도 있고 b, 사인 앞에 개수 a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해가 수능 문제의 또 대표적인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요 두 개는 x축으로 평행이동 알파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이니까 요거는 이제 평행이동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그닥 어렵진 않고요. A, B는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A, 사인 앞의 개수. 이것은 Y값, 얘가 만약에 없다면 Y값 자체가 A, B가 되는 거니까 이건 그래프에서 Y값이 A, B가 되는 겁니다. 즉, Y값이 A, B가 되니까 그래프 상하폭이 A, B가 되는 겁니다. 옆에 교재 그림 있죠? 예를 들어서 sin x가 이렇게 있다면 sin 2x는 y값이 점점점 다 2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y값이 2배가 되고 그래프의 상하폭이 2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대 1에서 최대 2까지 최소 마이너스 1에서 최소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A, B 되죠? 두 번째 B B는 그래프에서 좌우폭을 결정합니다. 즉, 그래프의 좌우폭을 결정합니다. 좌우폭이 B배가 되는 게 아니라 B분의 1배 됩니다. 즉, 옆에 그래프 있죠? 그래서 sin x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만약에 y 이퀄 sin 2x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개수 2가 붙으면 그래프가 좌우폭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2분의 1배 됩니다. 즉,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까지 한 줄기 확 나와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곱하기 2분의 1배 되는 겁니다. 예? 이것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뜩 언급할까요? 만약에 각도가 여기가 이제 2파이야. 2파일 때 y 값이 나오는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 2파일 때 y 값이 나오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x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2파이지만 이거는 뭐가 돼야 돼? 이거는 파이가 될 때 벌써 2파이가 나와버려요. 어? 그럼 만약에 여기가 이제 파이야. 그럼 여기가 파이가 되려면 x 값은 2분의 파일 때 나옵니다. 즉 반응이 어때요? 더 빠르죠? 여기선 2파일 때지만 여기는 파일 때. 여기는 파일 때는 2분의 파일 때니까 훨씬 각도 값 전체가 똑같이 들어가려면 x 값은 더 반응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x축으로 2분의 1배 되는데요. 그 정도만 잠깐 설명하고요. 그럼 따라서 이건 뭘 결정하죠? 주기가, 즉 주기가 본래 주기에서 b분의 1배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x축으로 알파만큼, 그 다음 y축으로 베타만큼 평행이동한 것들은 뭐 당연한 얘기일 거니까 이건 잠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x축, y축 대칭. 뭐 이것도 마찬가지. a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은 y축 대칭. b가 마이너스 되면은 다시. a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x축 대칭. b가 마이너스 되면 y축 대칭. 그런 거죠? 이런 건 간단하니까. 이거는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교과서에 이런 모양이 따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데 반드시 이 모양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기본함수 y 꼴 sin x가 있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 b 앞에 개수가 나올 수도 있고 sin 앞에도 개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x축으로 알파만큼 평이동, 그 다음 y축으로 베타만큼 평이동, 마이너스 베타에서 넘어가니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함수에서 각각의 개수가 붙는 이런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뭐 간단하니까. 자, 그 정도 정리하고요. 그 다음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은 말 그대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형태인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요게 전체가 이제 사인 안에 있는 각이죠, 각. 각의 x의 1차식입니다. 따라서 이것만 그냥 간단하게 ax 플러스 b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뒤에 옆에 페이지 보면 일반형이 있죠? 각이 x의 1차식. 그러니까 표준형만 알고 있으면 일반형은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여기 일반형이고 따라서 이것을 그래프를 판단하려면 표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을 x 앞에 여기 b에 해당되는 거니까 아까 그래프 좌우표 결정한 b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 묶어버리면 y 꼴 a sin a x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c고요. 평행이동을 하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ab 이렇게 고쳐서 얘가 x축으로 n만큼 평이동한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자, 그랬을 때 보통 이제 함수 그래프를 하고 나면 가장 이제 자주 사용되는 목적은 이제 최대 최소죠. 최대 최소는 뭐가 결정합니까? 결국 상압하고 평행이동이 결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될 수 있고요. 절대값을 쓸 이유는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다음 최소값도 마찬가지. C하고 A 값도 결정하는 거니까 C 마이너스 절대값 A 상압호. 그다음 주기는 본래 주기에서 주기는 누가 결정합니까? 얘가 결정하죠. 얘는 이제 B하고 똑같은 거니까 표준형에서 원래 주기에다가 B분의 1배, 즉 X 앞의 개수가 커지면 오히려 사후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B분의 1배 되니까.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정리만 잠깐 하고요.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제 그래프 가장 기본적인 건 잠깐 연습하고 잠깐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y꼴 a sin bx 빼기 c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abc 값을 구해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여기는 지금 범위를 안 두는데 이 상수의 범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 값이 양수냐 음수냐, 즉 그래프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의 그래프 이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치면은 a 값이 양수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평행이동했다고 치면은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됐던 그래프죠.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니까 y축 대칭된 거니까 a 값이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풀 때는 부호를 잘 봐야 돼. 그 두 가지를 잠깐 볼게요. 먼저 c는 마이너스 파이서부터 파이까지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A 값도 양수, B 값도 양수인 경우. 두 번째, A 값도 음수, B 값은 양수인 경우. 이 두 가지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먼저 둘 다 양수인 케이스입니다. 둘 다 양수인 거니까 결국 어차피 상하폭을 봤더니 2에서 마이너스 2 됐으니까 A 값은 2가 될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B 값이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B는 뭘 결정한다고 했죠? 좌우폭, 즉 주기를 결정하니까 주기를 잘 봐야 돼요. 그럼 가장 보기 쉬운 자료는 요거죠, 요거. 이만큼이 주기입니다. 얼마입니까? 여기서 이거 빼니까 3분의 2파에서 더하기 3분의 파이, 파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원래 주기가 2파인데 파이로 바뀌었으니까 이 값은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C를 찾아야 되는데 C는 평행이동을 관찰해야 되죠. 자, 평행이동을 관찰하기 가장 좋은 기준점은 뭐냐면 뭐 이런 점입니다. 자, 이 중에 A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세 개 중에 어디를 기준 잡아야 되냐면 이 점을 잡아야 될 겁니다. 즉 본래함수 그래프 이런 모양에서 이쪽으로 평행이동 될 거죠.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관찰하려면 얘를 먼저 표준을 고쳐야 될 거고 A 사인 B x 마이너스 b분의 c, 그래서 이만큼의 평행이동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b분의 c 값이 뭐가 된다? 이제 6분의 파이다. 플러스 6분의 파이다. 따라서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으면 c는 뭐가 됩니까? 넘어가면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 a 값이 음수랍니다. A 값이 음수라는 것은 어차피 상하폭이 좀 2배 돼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B 값을 찾아야 되는데 B 값도 역시 주기가 결정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위와 똑같이 B 값도 2가 될 겁니다. 자, 이거 조금 바꿔볼까요? 이제 좀 마음 바뀌었네요. 이거 음수로 할게요. 음수로 하려고 그랬나? 아니야, B값 양수로 하겠습니다. 양수. 자, 이건 이제 C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C를 찾으려면 일단 A 값이 음수고 B 값이 양수인 거니까 어느 점을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근데 기본 함수 그래프를 잠깐 생각해 보면 평행이동이 없다 하시면 사인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값이 음수라는 것은 X축 층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요 점을 찾아야 되는데 요 점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따라서 이런 모양을 좀 잠깐 관찰했더니 지금 두 점을 관찰해야 돼요. 일단 이 점은 필요 없고요. 얘 아니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평행이동을 관찰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점이 여기서부터 얘는 이쪽으로 플러스만큼, 플러스 3분의 2파이만큼 평행이동했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생각해 줘야 돼. 평행이동, 즉 X축 평행은 B분의 C인데 B분의 C가 첫 번째 요거 플러스 3분의 2파이가 되는 케이스, 아니면 B분의 C가 요점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 케이스를 봤더니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C는 넘어가니까 3분의 4파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때는 넘어가면 C는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C 범위를 이렇게 제한해 놓았으니까 답은 뭘로 취해야 됩니까? 이걸 취해야 되죠, 이거. 안 되고. 따라서 이 그래프 해석의 문제에서 볼 때 가장 쉬운 문제는 뭐 A, B, C다 양수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주는데 반드시 이 구호를 잘 봐야 실수할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국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이해, 추론, 문제 해결로 우리가 나눠서 접근하는 연습을 잠깐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해 문제 기출 분석 한번 접근해 보기 바랍니다. 자, 접근했나요? 가장 대표적인 이해 문제는 역시 아까
그래프의 이해입니다. 자, 그래프에서 가장 수능이 좋아하는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표준형에서, 즉 기본함수 그래프에서 사인 앞의 개수, 그 다음 x 앞의 개수, 요거 두 개의 이해를 많이 묻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뭘 결정한다고 했죠? 그래프의 상하폭, 얘는 그래프의 좌우폭. 상하폭이 A배, 얘는 좌우폭이 B분의 1배. 자, 그 다음 나머지 이제 평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뭘 요구하냐면, 아까 했지만, 대칭성, 주기성,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fx가 sin kx라고 줬습니다. 자, 그때 y꼴 4분의 3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 감마를 두고서요. 이걸 구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이제 일반적인 문제이지만 이 문제의 까다로운 거는 k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값을 어떻게 구하지? 일단 주기를 못 구하는데 이렇게 당황케 만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프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잘은 몰라도 일단 이 그래프가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죠? t의 반, 2분의 t. 계산할 게 아닌 거니까 일단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럴 때 f 알파 플러스 베타 감마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대칭성, 주기성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본다고 했죠? 예? 자, 먼저 알파와 베타의 관계에서 이게 선 대칭입니다.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 20번 풀어봤나요? 아, 선생님 이거 세 번째 찍네요. 마이크가 또 안 좋아서 자꾸 부식부식해서 옷을 좀 갈아입었습니다. 소리가 안 날라는 모르겠네. 자, 문제 해결은 어쨌든 그래프 문제를 이제 다른 수학적인 밖에 이제 적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소재가 도형입니다. 도형. 그래프 특징을 잘 이해했으면 도형 문제 접근해봐.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뭐 넓이를 구하라든가 뭐 길이를 구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문제 해결 문제 형태입니다. 자, 문제 볼까요? 자, 사인함수 그래프가 주었고요. 범위가 0에서 10파입니다. 여기 되게 이제 중요한 문제고, y꼴 2가 만나는 점 중 서로 다른 두 점을 A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 곡선 위의 점 P를 임의점을 잡아서 삼각형 PB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서 도형을 파악해 볼까요? 자, 지금 위에 상하폭이 앞에 개수가 4니까 커봐야 4, 작아야 마이너스 4일 겁니다. x축으로 파이만큼 평이 이동되어 있고요. 4분의 1을 보니까 주기가 얼마예요? 8파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8파이까지가 주기가 되는 겁니다. 파이만큼 유중히 파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8파이가 주기니까 파이가 아니겠네요. 여기가 파이면 여기는 9파이가 되겠네요. 이 그래프는 이런 모양을 취할 겁니다. 자, 이때 y꼴 2를 그려서 만나는 점이 이제 보통 보니까 한 3개 정도 있겠네요. 이때 적당하게 A, B 두 점을 잡고 적당하게 P점을 잡아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이 삼각형 넓이 최대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넓이는 일단 2분의 1 곱하기 여기를 AB 이렇게 잡는다고 치면은 선분 AB 곱하기 P점의 Y좌표 크기가 될 겁니다. 그럼
y 이제 요거 넓이 최대를 구하라 했으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P점이 AB 위보다는 밑에 있다는 걸 알겠고, 이 밑변을 놓으면 높이를 보니까 아 여기가 Y야, P점이 이쪽에 Y야 가장 최대라는 걸 알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최대가 되려면 선분 AB도 최대가 돼야 되는데 B점이 이렇게 될 거냐 아니면 요점이 B가 될 거냐, 아 이 두 개의 판단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뭐 당연히 여기가 되겠지 하고 이렇게 넓이를 구해도 답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실제 수능 문제는 아니고요. 고위 모의고사에서 발췌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수능 평가원을 이렇게 만만하게 내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점의 판단이 아마 정확히 하는 것을 이 문제의 포인트로 잡고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x의 범위가 0에서 10파이라고 했으니까 0에서부터 10파이 사이에, 즉 10파이가 다행히 이쯤에 가는지 요점이, 아니면 요점이 10파이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서 넘어가는지 이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요점을 구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알파를 하고 요점을 베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점이 과연 10파일 때 y값보다 더 왼쪽에 가는지 오른쪽에 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계산하기 매우 어렵거든요. 이때 이제 그래프 특징을 잠깐 이용하자고. 뭐냐면 이 주기적인 특징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겁니다. 즉 따라서 이 길이 값이, 즉 9파이하고 10파이 사이의 길이 값이 과연 10파이 넘어간다는 것은 이 차이 값이 파이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거죠. 즉 이 길이 차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여기 똑같잖아요. 여기에 파이보다 과연 큰지 그 다음에 작은지 이것을 판단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한번 판단해 볼까요? 즉 뭘 판단하는 겁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파이보다 큰지 작은지 이거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판단하는 건 되게 어려우니까 여기서 판단하자는 거예요. 즉 x값에다 알파를 대입했을 때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파이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하기 위해서 저 x값에 알파를 넣겠습니다. 즉 4 사인 4분의 1 알파 마이너스 파이 값이 뭐가 나온다는 거죠? 2가 나온다는 거죠. 그때 이게 과연 파이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따라서 4를 넘기면 4분의 1, 즉 2분의 1이 될 거고,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된다는 것은 이 전체 값이 6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은, 알파 마이너스 파이 값은 4분의 넘기니까 6분의 4파이, 즉 3분의 2파입니다. 그럼 3분의 2파이니까 파이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당연히 작죠? 이것을 판단하자는 거야. 자,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파이 값, 이 값이, 즉 요 길이 파이가 작은 거니까 베타 값은 당연히 9파에서 10파이 사이, 요 사이에 들어가겠죠? 따라서 3분의 AB가 최대가 되려면 과연 B점은 이 점이 아니라 요 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밑변을 요것은 길이 구하면 되는 거니까 한 주기죠? 얼마입니까? 주기 8파이. 즉 밑변 AB는 8파이로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P점의 Y좌표가 최대가 되려면 요 점이 있어야 되니까 크기가 얼마 됩니까? 4파이, 2파이니까 6파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했으니까 그 뒤에 있는 기출 연습을 열심히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